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술. 정의를 내려볼까 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삶 가까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말입니다. 그럼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예술이란 내 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 없으면 저는 아주 막막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생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 제가 어찌됐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또 제가 행복해야지 그 마음을 또 상대에게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은 한 사람의 위태로운 삶을 빛으로 이끌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는 행복,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느 직장인처럼 반복되는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예술이라는 것은 제가 이 공간이 이제 저의 창작의 산실이고 아침에 나오면 작업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저의 일반 사회의 어떤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생활하듯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림을 그리고 예술 활동하고 이런 차이인데, 예술인, 그들에겐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입니다. IMF 국제금융위기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 2000년도 예술 관람률이 54.8%로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예술 관람률도 점차 증가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 장르의 관람률 상승보다 영화 관람률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이후 영화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는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50.9%,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흥미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야 감심도 갖게 되고 귀로 들어야 관심도 갖게 돼서 또 찾고 그러는데, K-팝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등한시되는 것이 없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침체된 전통 예술을 살리고자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습니다. 예술의 뿌리를 지키면서 현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전통의 본질을 이탈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시대에 맞추어 꼭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K-팝도 20여 년 만에 방탄소년단을 보았듯이 문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예술을 하는 방탄소년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창작 역량이 예술의 자생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관객에게 전달하고 관객이 그 작품을 다시 만나기 위해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수록 이 자생력은 희미해집니다.
회년마다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공연을 이제 올리는데, 사실 신작을 올릴 때는 지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무용은 종합예술로서 또 무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음악 작업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아니면 조명, 의상, 다양한 요건들이 맞춰져야지만 공연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예술의 전시와 공연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꾸려집니다. 지원금의 수준은 무대 하나를 겨우 올릴 수 있는 정도. 또 관람료가 무료이거나 2만 원을 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수익이 적다는 겁니다. 공연으로서 저희는 수입이 전혀 발생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공연장 티켓도 다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을 올리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는 없고, 제가 따로 출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제 공연 작품을 만들어내고 공연을 올리는 것까지.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 코로나19는 문화,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 큰 피해를 줬지만 무엇보다 예술계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대부분 대면으로 이어져 왔던 예술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고 예술인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술인의 어떤 수익이란 것은 이제 공연 분야는 공연을 통한 수익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분야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시를 통한 작품을 대중에 알리고 판매하는 수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이 갤러리와 미술관이 많이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수익 구조를 많이 기대하기 현재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체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공연미술 시장의 피해만 무려 1965억 원,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는 126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려움이 가중된 그런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런 국면이었죠.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은 유통시장이라든가 그런 역량 부분, 또 인프라 부분에서 현재는 취약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55.1%,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2017년 연 1281만 원에서 2021년 695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인 2,409만 원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예술가는 배고프다는 대중의 인식이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전업 예술인이 예술활동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대부분의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투잡, 쓰리잡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주소입니다. 예술인이 당장 생계를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일을 해가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예술인으로서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항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에서 예술과 투잡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많은 예술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예술은 배고프다지만 예술을 해서 배부르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예술 활동이 관객의 지지를 받았을 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흥얼흥얼 이렇게 소리를 하거나 그래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원동력은 공연인 것 같아요. 공연을 막상 나가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 음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저희가 서 있는 걸 보고 좋아하시거나 또는 슬픈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거를 같이 느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잘했구나. 힘들지만 또 다음 공연을 위해서 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처럼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강한 건 없겠지만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에 한 발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남문화재단에선 예술인 복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예술인 복지 플랫폼은요, 우리 전남에 있는 예술인분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예술인 상담 서비스, 소외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행 사업으로는 예술활동 증명을 대행해 준다든지 각종 중앙에 있는 공모 사업을 안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예술인은 약 4,600명. 현장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술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인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희 플랫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술인들에게 복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포럼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포럼에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까지 제 작업실을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그런 극장, 그런 부분들의 배려가 있고 그런 게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되어져야 저는 맞지 않나. 특히 이제 문화 예술인들이 잘 예술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심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 양식인 기와로 지어진 이곳은 남도 소리 울림터. 지난 2015년 남학 신도시에 세워진 전남 대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 전남의 예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남도 소리 울림터에는 전남 도립국악단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도립국악단이 작품 활동에 전념하도록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공연이 있을 때는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무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신진예술단체가 창작 작품을 공연할 수 있게 무대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도 소리 울림터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공연 영상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예술인과 도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도립국악단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지 2년 반째 됐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주로 제가 조력했던 일들은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전남 도립국악단의 예술적인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일, 그 일에 주로 매진해 왔고요. 류영선 예술감독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발현시켜 지역 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술적인 정보와 기득권들이 서울 중심으로 몰려있는 현상인데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 예술단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기 개성과 매력을 갖추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법. 예술인들의 삶을 뒤흔든 코로나19는 예술의 새로운 변화와 확장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도 바꿔줬고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미술은 자기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하나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긴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봄을 기대하는 것처럼 작가들은 기존에 전시하고 갤러리를 통한 이런 역할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 그 NFT와 어떤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어떤 이런 작업의 연관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술계가 침체되고 공연계도 침체되고 융복합 특히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그 공간, 가상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들이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과 과학, 기술은 더 이상 동떨어진 분야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비디오와 컴퓨터 등 새로운 매체는 문화예술의 표현 방법과 영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확장시킨 데에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수원 화성이나 이런 그 큰 파사드를 했고요. 파사드와 융복합 공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거든요. 어디 전시장도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밖에서 보는 전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른 대안으로서 작년에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줄임말인 NFT도 예술계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고유의 그 암호화된 개념으로 화폐인데 초기에는 그냥 토큰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아트에서부터 어떤 공연, 춤, 모든 일상의 심지어는 노래 소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NFT화 할 수 있습니다. NFT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작품을 개인의 고유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창작물은 무한복제가 가능해서 희소성의 가치가 희석됐는데 NFT 아트 특성상 출처와 발행 시간, 소유자와 거래 이력 등이 명시돼 소유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예술의 창작 과정과 유통 등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굉장히 짧죠. 반면에 NFT 생태계에서 한 달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뭐 1년에 비교할 만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데 NFT의 장점은 많은 대중과 글로벌한 환경에 내 작품을 노출시켜서 확장된 개념의 어떤 예술의 형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 분야에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란 한 장르에 이질적인 다른 장르의 요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두 이질적인 장르의 만남이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여는 것이 매력입니다. 크로스오버는요, 일단 음악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즈를 하는 팀이 국악을 크로스오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재즈 팀이 자연스럽게 국악을 재즈로 이제 해석하는 힘이 또 생기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 음악 분야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는 온라인 게임에서 자기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공간과 이런 관객 수 같은 거에 제약이 없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는 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과 VR, 음악과 미디어 아트처럼 다른 분야에까지도 같이 서로 연관을 맺어서
협업한다면 더 좋은 크로스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TS가 콜드플레이와 함께 음반을 낸 것처럼 요즘은 메타버스 같이 가상현실이 발전하고 있으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할 수가 있고 크로스오버의 확장성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 예술인들은 바다 위의 항해자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때로는 그의 작품들이 시대를 앞서 나가기도 하니 말입니다. 예술이라는 배의 순항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 팬데믹 국면에서 예전의 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라든가 창작 행위 또는 유통 행위가 바꿔지는, 그래서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이른바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망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공연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덕션 자체도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아티스트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이나 배려도 그런 관심들이 있어야 서로가 이게 같은 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관심은 없고 좋은 작품을 원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은 있지만 좋은 작품을 할 수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술인들에게 왜 예술을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좋아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 역시 예술이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40대 중반 넘었지만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 심지어는 제가 의상도 다 태워버린 적도 있고 악기도 다 없애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는 안 하려고. 근데 하게 돼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환장하겠어요. 이제 어렵지만 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과 약속한 우리 국악을 널리 알려야 하는 소명도 있고 무대에 서는 기쁨도 있고요. 제자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행복하고 작품이 잘 나오면 그것 또한 또 기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품고 어려움을 넘어 희망을 보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일상에 저마다의 작품으로 위로를 건네는 예술인들. 오늘도 예술로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우주다. 문화의 꽃이 예술이라고 하죠. 계속 해야만 되는 영원한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 마시는 술과 같습니다. 내 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